일본에서 1976년에 태어난 가와다 류헤이는 생후 6개월 때 코피가 멎지 않는 증상을 겪는다. 이에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혈우병입니다. 오늘부터 평생 치료제를 맞아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여기서 혈우병이란 X염색체 있는 유전성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한다. 이렇게 류헤이는 일주일 중 3회를 정맥주사로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한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6년 일본 내 에이즈 환자 1800여 명이 대부분 혈우병 환자였고 에이즈의 원인은 혈우병 치료제로 밝혀진다. 혈우병 치료제 안에서 HIV가 검출되었고 1993년에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피해자 모임이 생겨난다. 사건의 전말은 1980년대 미국, 당시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헌혈을 통한 혈액을 사고 파는 매열이 성행했고 HIV에 오염된 혈액을 수입했던 일본, 그리고 오염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었다. 이에 1982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에서 에이즈 연구반을 설립한다. 당시 총책임자로는 명문대 출신의 의사이자 혈우병 권위자였던 아베 다케시였는데 놀랍게도 혈우병에 관한 모든 피해자를 만든 원흉으로 밝혀졌다. HIV는 7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하면 사멸해서 당시 대안으로 시판 중인 혈우병 치료제를 전량 회수 후 가열 작업을 거친 새로운 치료제를 판매하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베 다케시는 이러한 대안을 5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게 된다. 이유인 즉 제약사들과의 은밀한 거래로 돈을 받아 시중에 풀려있는 치료제가 전량 판매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 아베 다케시는 1985년 임상실험 11차에서 HIV에 오염된 혈액이 에이즈가 발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확인을 위해 혈우병 환자에게 생체실험을 하게 된다. 당시 생체실험 환자는 HIV에 오염된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한 후 에이즈 감염이 되었고 52일 만에 사망한다. 이와 같은 짓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베 다케시는 731 부대 출신으로 여기서 다케시는 3,000명 이상의 한국, 중국, 미국 등 전쟁 포로들에게 여러가지 생체 실험을 한다. 일본의 패전 이후 과거를 숨기고 다케시와 같은 732 부대 출신들이 일본 의학계를 장악한다. 또 다른 731 부대 출신인 나이토 료이치는 혈액은행을 설립한 후 인공혈액을 판매한다. 기타노 마사지는 신증후군 출혈혈 백신을 개발한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제약회사에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혈우병 치료제를 판매하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재판 결과 제약회사 임원 3명인 아베 다케시, 나이토 료이치, 기타노 마사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치매 판정을 받은 아베 다케시의 재판은 중단되고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출신 부대인 731 부대란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동부지방에 괴뢰 정권 만주국을 세운 일본이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 하얼빈시에 설립한 일본군 세균전 부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포함한 각종 생화학 무기 개발 등의 업무를 하던 일본 제국 육군 소속 부대로 부대 본부는 하얼빈시 핑판구에 있었다. 정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이다. 1936년 육군 군의학교 방역부 휘하 이시이시로 등 군의관 5명이 속한 방역연구실로서 시작되었다. 1936년 당시 관동군 참모장이었던 이타가키 세이시로가 관동군 방역부의 신설 및 증강을 주장했고 이것을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가 제거하면서 방역연구실은 관동군 방역부로 정식 발족되었다. 1940년에 하얼빈시 남부 핑팡에 새로운 부대시설을 지은 뒤 통칭 만주 제659부대 관동군 방역급수부로 개편되었다. 이 부대는 일본 제국이 패망한 1945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다. 방역급수부란 전염병을 예방하고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즉, 부대 명칭대로라면 예방의학 연구 및 식수의 병참을 연구하는 부대여야 했다. 그러나 이시이시로가 부대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명칭은 위장 명칭으로 전락했고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통해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본디 만주 지역은 공기와 물이 매우 나빠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실제 일본군은 전염병 사상자가 전투 사상자 이상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쇼와 덴노는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에 급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방역급수부대로 창설되었다.
이시이시로가 취임한 후 부대 구조는 인체 실험 부대로 전락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방역 급수 부대라고 했다.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이 부대의 정리정돈, 청산 이전까지 대외적으로 이런 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부대 자체가 군사 기밀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체 실험의 대상을 마르타라고 불렀다. 희생자 중에는 전쟁포로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소수의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미군, 중국군 등 연합군 포로나 소련군 간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끌려가 희생되었다. 미국도 전후 전범들과의 사법 거래를 통해 생체 실험을 통해 나온 자료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시이시로 같이 731 부대에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른 자들보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미군과의 사법 거래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 자료에 눈이 멀어 전범에게 면죄부를 준 탓에 죽어나간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이 난징 대학살, 만주사변, 위안부 문제와 달리 731 부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런데 종전 후 자료 분석 결과 당시 일본 제국의 산업기술과 공업력이 약해서 실험이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제 변인이나 조작 변인 따위는 구분되어 있지도 않아서 실제로 쓸만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사실 일본보다 몇 달 이전에 항복했던 나치 독일도 비슷한 생체 실험들을 진행했고 독일 쪽 자료들 중에는 순환계 및 림프계 관련으로는 어느 정도 혁신적인 자료들이 있길래 일본 731 부대 쪽에도 같은 기대를 했던 것이다. 이는 1940년대 이전까지 생리학계에서 순환계 및 림프계 관련으로 연구가 영 지지부진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며 나치 독일 쪽 자료들도 막상 나치 간부들 본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인종 관련 생체 실험은 완전히 볼 게 없는 개판이었다는 점에서 731 부대 쪽과 별반 차이 없었다. 일제 공무원, 군속, 군인의 계급은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731 부대에는 군인들 외에도 의사, 간호사 등 군속들이 복무하고 있었다. 고등관, 판인관, 고원 등은 일제강점기 공무원들의 계급이고 기사라든가 기사의 보조인 기수 등은 국가가 공인하는 기술자들의 자격 명칭이었다. 보통 전문학교나 고등실업학교 출신 수준의 기술자가 기수, 거기서 경력을 더 쌓으면 기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기수가 기사 자격증, 기사가 기술사 자격증 정도로 보면 된다. 고등 문관시험 합격자가 고등관, 보통 문관시험 합격자가 판인관이었으며 고원은 필요에 따라 뽑는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들인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5, 7, 9급 출신에 각각 대응된다. 딱히 731 부대만의 특별한 호칭은 아니고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취급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된다. 당시 일본의 직제의 하사관은 판인관 4등에서 1등으로 4등이 낮고 1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소위는 고등관인 주인관 8등이었다. 용인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옛날 기능직 공무원 같은 건데 필요에 따라 뽑는 노무자들 정도였고 고원은 구태여 말하자면 무기계약직 사무보조 공무원 같은 거다. 이 시대에는 보통 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수습기간에 고원 신분으로 일을 하거나 백으로 관청에 들어가서 고원으로 일하다가 5년 전으로 판인관 정식 발령이 나거나 했다. 그리고 판인관 대우라는 것도 있었는데 판인관보다는 아래로 취급받았다. 이를테면 형무소 말단 간수나 경찰 중 순사나 순사부장이 판인관 대우였다. 한편 기수라는 직책을 살펴보면 경성고등공업학교를 나온 사람이 총독부 영선과 기수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기초적 전문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일컫는 말로 관청 기수라면 경부나 경부보와 비슷한 판인관에 해당했으며 기사가 되면 주인관의 직급을 받았다. 731 부대의 진상은 1981년 일본 공산당 기관지 적기에 연재된 논픽션 악마의 포식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악마의 포식은 당시 적기의 기자였던 시모사토 마사키가 하바롭스크 전번 재판에서 드러난 731 부대와 일본군의 생체 실험 등을 추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 모리무라 세이치가 연재한 논픽션이다. 총 2부작으로 이루어졌는데 1부는 적기의 일간지판에 1981년에 연재되었고 제2부는 적기의 일요일판에 1982년에 연재되고 코우분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글에 실린 731 부대에 대한 내용은 다시 공산당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악마의 포식 연재 이전부터 731 부대의 존재나 그 부대에서 있었던 만행의 대략적인 개요는 알려져 있었다.
1969년에 발행되어 다큐멘터리 라디오 극본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한림 출판사의 5권짜리 태평양 전쟁 책에도 731 부대의 존재와 이시이 시로의 이름, 그리고 그 부대에서 했던 재반 실험 등등이 자세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그 증거다. 그리고 당장 한국인들이 처음 731 부대의 이야기를 알게 된 계기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방영 당시 731 부대가 나오면서부터인데, 여명의 눈동자 원작 소설은 70년대 후반에 연재되었다. 악마의 포식이 연재되기 전부터도 731 부대의 정체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애시당초 일본군 부대 중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 곳이 있다더라 는 이야기가 일본 군부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초특급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과장된 사실로 볼 수 있다. 관동군이나 대본영에서 731 부대의 실험을 참관하면서 생화학전을 논의하던 장교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 애시당초 일본군에는 731 부대 말고도 관동군 제100부대니 등등 본토나 한국, 만주, 중국 등 점령지 전체에 생사람을 잡아 생체 실험을 하는 부대가 여럿 있었다. 하는 일의 성격상 알면서도 쉬쉬하는 구석이 없지 않았겠지만 731 부대가 국화 문장이 없는 유일한 부대일 정도로 천황도 모르는 부대라느니 이시이 시로나 아주 극소수의 고위층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유지된 유일한 부대라느니 하지는 않았다. 그런 일을 하는 부대는 많았고 그 부대들끼리 나름 인력 교환도 있었으며 그 부대들끼리의 업무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관동군이나 더 상위 부대 등의 명령과 조정을 받아서 했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1982년 4월 13일과 같은 해 8월 4일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사적으로 당시 책에 실렸던 사진 35장 중 20장은 실제 사진이 아니었다고 한다. 1982년 9월 16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다. 개정판에서는 수정됐다고 한다. 한국에서 마루따 내지는 악마의 포식이라고 나온 판은 전부 초판본이다. 사실 한국의 일반 대중에게 마루타라는 단어와 731 부대란 명칭을 확실히 각인시킨 연도는 1990년이었다. 마루타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홍콩 영화 흑태양 731은 그 잔인성으로 인해 크게 회자되었고 비디오 대여점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동년 가을 MBC의 창사 40주년 특집극 여명의 눈동자의 초반부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으로 또 등장했다. 1998년 KBS 일요 스페셜에서 731 부대는 살아있다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줬다. 1편과 2편으로 이뤄진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731 부대 부대장 이시이 시로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요청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본에서 싼값에 걷어들인 혈액을 6.25 전쟁에서 미군에게 비싸게 팔아 많은 이득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일본 헌병특무대에서 체포한 조선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체포해 이들에게 콜레라균과 패스트균을 주입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해준 731 부대 다큐멘터리에서 이시이 시로는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의 의사 요제프 맹겔레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로 악랄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아우슈비츠와 비견될 만한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들이 자행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행으로 아무 검색 사이트나 들어가서 731 부대라고만 쳐도 관련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흑백이라 잔혹함이 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우 혐오스러운 광경이므로 보기 전에 각오해야 한다. 한국에 출판된 저서 중에는 제중동포인 진청민이 쓴 제731 부대의 진상을 파헤친 일본군 세균전이라는 책을 참고해봐도 좋다. 악마의 731 부대와 마루따 또 읽어보면 좋다. 일본인이 직접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가면서 작성한 책이다. 무리를 일으키거나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는 24시간 이내에 실험을 종료시킨다. 이 때문에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킬 경우 아예 학살을 하기도 했다. 731 부대의 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731 부대에 몸담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면 그 시체는 생체 실험 비교 자료를 얻기 위해 부검되었다. 만약 적과의 교전에서 패배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731 부대를 해체해야 할 경우에는 모든 수용자를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정리란 수용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학살이다. 그리고 결국 정리가 실현되었다.
7동의 마루타들은 청산가스로 살해하고 8동의 마루타들에게는 자살을 강요했고 하지 않자 강제로 목을 매달아 죽였다. 남성 마루타들은 2명씩 짝을 이뤄서 서로 로프 고리 속에 목을 넣고 로프 중간에 곤봉을 끼워 2명이 합해 돌리는 식으로 자살로 위장해서 살해했다. 여성 마루타들은 목을 매게 했으나 거부하자 목을 매달아 죽였다. 이때 문의 손잡이에 로프를 매단 바람에 여성 마루타들은 신체를 오그리고 발을 오그리는 식으로 죽어야 했다. 수용자의 탈출을 도와준 731 부대원은 직위 해제는 물론이고 중재인으로 분류되어 사형 또는 이에 준한 형벌을 받았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731 부대 실험 내용은 소련군의 만주 공습 때 남겨져서 부대 시설 소각을 맡은 부대원들이 소련군에 잡히고 하바롭스크 재판을 받으면서 알려진 정보다. 물론 이들은 실제 실험의 핵심 내용을 몰랐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실험체에 탄저균, 천연두균 등의 바이러스균을 주사해서 결과를 지켜보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해부해서 내장을 빼내거나 심지어 타 동물의 내장과 교체하는 실험도 했다. 그리고 포로의 대량 처분에 독극물을 쓰면 돈이 들기에 어떻게 빠르게 대량 학살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사람을 저진공에 집어넣어 죽이는 실험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떨 때는 피험자에게 마취하지도 않고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이라는 것이 모두 동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지만 731 부대에서는 거의 다 시도했다. 총기 관통력 테스트를 한다고 산 사람한테 총을 쏘았다. 30명을 3개의 조로 나눠서 일렬로 세워놓고 실험을 했다. 팬티만 입힌 조, 평상복 조, 겹겹이 방한복을 입힌 조로 나누었고 팬티만 입힌 조는 전원 사망, 평상복은 6명 사망, 방한복은 2명이 사망했다. 저온에서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한다고 멀쩡한 임산부를 강제 동원해 몸의 일부만 얼리는 실험을 했다. 사람을 통째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는 행위도 했다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인간의 70%가 물이다 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 대해서는 다른 말도 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건조시키는 것인 건조 실험을 한 결과라는 말도 있다. 영하 50도에서 몇 분이 지나면 죽는가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독가스 실험은 직접 카메라로 찍었고 독가스를 터뜨리고 몇 분 후에 죽는가를 실험했다. 마루타들의 몸에 전기 코드를 연결한 다음 독가스를 터뜨려 몸의 변화를 관찰, 패스트균을 터뜨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관찰했다. 일본 헌병특무대에서 체포한 조선 독립운동가 40여 명에게 콜레라균과 패스트균을 주입한 생체 실험이 이뤄졌다. 수용자는 마취 없이 생체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당했다. 다양한 질병에 걸린 수용자를 생체 해부했다. 아주 드물게 외부에서 초청된 사람이 참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장기를 제거했다. 부패 과정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행했다.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어린이, 영아 모두 대상이었다. 생체 반응 실험은 임산부에게도 시행되었다. 어떤 때는 성고문, 의사에 의해 수태되고 그 태아는 꺼내졌다. 출혈의 연구를 위해 수용자의 팔이나 다리를 절단했다. 절단된 팔이나 다리는 가끔 수용자의 반대편에 다시 붙여졌다. 몇몇 수용자의 팔이나 다리는 얼려져 절단되었다. 어떤 때는 얼렸다가 녹여서 치료받지 않은 궤저 및 부패의 영향을 연구했다. 일부 수용자의 위는 외과적으로 절제되고 식도와 장을 연결했다. 일부 수용자에게서 뇌, 폐, 간의 일부가 제거되었다. 추위에 저항력이 강한 실험 대상자들의 피부를 연구하기 위해서 피부를 산채로 벗겼다. 의식은 살아있는 반시체 상태의 마루타는 소각 처리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절단해서 각각 상대방의 국부에 이식하는 성전환 수술 실험을 했다. 동상 실험을 했던 다니무라라는 인물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야외 실습 실험을 하기도 했다. 다니무라는 동계위생 연구반을 조직해 텐트에서 수술, 지혈, 수혈 등에 대해 가르치는 야외 실습을 했고 중국인 8명은 생체 실험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 8명은 실험이나 수술이 끝난 뒤 살해돼 생체 해부용으로 쓰이거나 총살됐다고 한다. 수류탄을 시험하기 위해 인간 목표물을 다양한 거리에 다른 위치에 세웠다. 인간을 대상으로 화염 방사기를 시험했다. 인간을 말뚝에 묶어 세균 방출 폭탄, 화학 무기, 폭발성 폭탄을 시험했다. 수용자에게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접종해서 그 효과를 연구했다. 물론 예방접종이라고 위장했다.
치료받지 않는 성병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남녀 수용자를 강간해서 일부러 매독, 임지를 감염시키고 연구했다. 질병 전파 벼룩을 대량으로 얻기 위해 수용자에게 벼룩을 감염시키고 세균전의 유용성을 연구했다. 일부 수용자에게는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만두에 집어넣고 먹게 했다. 당시 수용자에게 지급되던 음식이 만두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전염성 벼룩, 감염된 의류와 물자가 폭탄 안에 포장되어 다양한 목표물에 투하되었다. 이때 이시이시로 중장이 직접 개발한 도자기 폭탄이 주로 사용되었고, 도자기 폭탄은 폭발력을 고의로 약하게 만들어 안에 내장된 세균이 죽는 것을 최소화했다. 패스트, 콜레라, 탄저 등 전염병으로 약 40만 명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균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731 부대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일부 수용자는 숨막혀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목을 매달았다. 일부 수용자는 색전이 생기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동맥 또는 심장에 공기가 주입되었다. 일부 수용자는 신장에 말의 소변이 주입되었다. 치사량 이상의 X선에 노출시키는 실험도 진행되었다. 일부 수용자는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물과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일부 수용자는 죽을 때까지 고압의 방에 놓였다. 일부 수용자는 극저의 온도에 집어넣고 동상이 걸리게 했다. 그런 조건에서 얼마나 생존하는지, 인체의 살의 부패와 궤저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이는 주로 여성 수용자에게 행해졌다. 일부 실험은 온도와 화상, 인간 생존의 관계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동물의 혈액이 일부 수용자에게 주입되어 그 효과가 연구되었다. 일부 수용자를 가스실에 넣어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무기를 시험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731 부대의 모든 생존자가 입을 닫았다. 그러나 마침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던 516 부대의 생존자들이 입을 열자 증언하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생리식염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바닷물을 몇몇 수용자에게 주사했다. 또는 생리식염수가 얼마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식염수를 주사했다고 한다. 윤동주, 송몽규 시인이 이 실험에 의해 죽었다고 추정되었다. 진공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실험했다. 모성애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방 안에 아이와 엄마를 가두고 불판으로 된 바닥의 온도를 올리는 실험도 이뤄졌는데, 바닥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져야 엄마가 모성애를 잃고 아이를 깔고 안게 되느냐 하는 것이 실험의 골자로, 엄마는 처음에는 아이를 들고 버텼으나 바닥의 온도가 프라이팬처럼 뜨겁게 달궈지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깔고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거 없는 낭설이다. 731 부대가 이러한 실험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오래전부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실험인 것처럼 널리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을 다룬 공신력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당장 구글에서 영어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작된 일화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731 부대의 잔혹성을 과장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본마다 내용도 달라서 어떤 곳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끝까지 들고 버텼다고 하기도 하며, 또 어떤 곳에서는 불판이 아니라 수조에 아이와 엄마를 가둬두고 물에 수위를 올려 물이 턱 밑까지 올라오면 아이를 밟고 올라서는지의 실험이었다고 하는 등 내용도 제각각이다. 낭설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방증,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도 이 실험을 했다는 소문도 있으나 이것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조작이다. 그러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잔인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실제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실험은 흑태양이라는 홍콩 영화로 나온 실험 정도가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하얼빈 내 731 부대 전쟁 범죄 진열관에 전시된 실험 정도가 실제로 밝혀진 것의 전부이다. 731 부대에 의해 실험당한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연하겠지만 실험 자체가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진짜로 죽을 때까지 실험하는 일도 흔했다. 상기한 내규에 따라 생존자도 모두 처리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 실험을 주도한 자들도 이게 만행이라는 것은 알았는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진격한 소련군에게 발각되기 전에 만주 작전을 개시해서 남아있는 실험 대상자와 관련 시설을 주도 면밀하게 모두 제거한 후 실험 결과를 적은 문서 따위만 휴대한 채 성공적으로 일본으로 도주했다. 실험을 저지른 작자들의 전우회도 있다. 전우회의 이름은 각각 정혼회, 파공회, 방우회라고 한다.
물론 전부는 도주하지 못하고 일부는 결국 소련군에게 생포당했고, 이들은 잔인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는커녕 소련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일본 의학계는 731 부대 관계자들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731 부대가 작성한 여러 논문이 있는데, 이 가운데 731 부대 시절에 작성한 육군 군의학교 방역연구보고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그대로 제출해 통과한 사람도 있었다. 하바롭스크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의 4년간의 자료 수집과 준비를 거쳐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에 걸쳐 소련 하바롭스크의 장교회관에서 일본군 전범 피고에 대해 6일간 열렸던 군사재판이다. 재판에 회부된 일본인 피고들은 소련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관동군 지도부와 생체실험 및 세균전 관계자들이었으며, 소련에 대한 침공 계획인 관동군 특종연습, 대소련 공격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피고인들은 모두 강제노동형 실형 판결을 받아 그대로 시베리아의 교정노동 수용소에 억류되어 형을 살았다. 그러다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 체결에 의한 양국 국교 회복으로 감옥에서 병사하거나 자살한 이들을 제외한 모두가 특별 사면으로 일본으로 귀국했다. 731 부대의 잔인한 행위는 현재 전쟁 범죄로 공표되어 있다. 하지만 절반가량인 25명이나 사면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소련의 12명, 중국 공산당의 헌병대장들까지 포함한 13명이 잡혀서 하바롭스크에서 재판을 받고 푸순 전범관리소에서 신문을 받았다. 각각 시베리아 유형 6년 강제노동형, 만주의 푸순 유형 6년에서 10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당시 공산권의 추운 지역 강제노동형과 노동교화 제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부대 건물은 전쟁이 끝난 후 중학교로 사용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하얼빈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하얼빈 핑팡치 신장다제 25호에는 당시의 현장을 일부 복원시킨 치마 1군 제731부대 유적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731 부대는 원래 건물 80여 곳에 총 면적이 6.1제곱킬로미터였으나 현재는 당시의 본부 건물을 유적지로 복원했다. 731 부대 유적지의 고고학 발굴 자료를 해제하면 세균 실험실 자체는 건물 중앙에 중정이 있는 2분할된 청사급의 건물이고, 조선 총독부나 일본 내 청사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또 세균 실험실과 특설 감옥은 함께 위치하지만 특설 감옥에만 난방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도 확보되었다. 이처럼 부대 건물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증언과 기록에서 나아가 물적 증거가 새롭게 확보되고 있다. 전직 소련의 생화학 무기 과학자였던 켄 알리백은 그의 저서에서 소련의 생화학 무기 연구 개발에 731 부대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만주 전략 공세 작전 이후 소련군에 의해 생포된 731 부대 관련자들은 NKVD가 특별히 취급해 안락한 수용소에 수감했다. 다만 소련에서는 전쟁 후 만주를 점령한 뒤 731 부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전모를 거의 파악했고,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 가운데 12명을 기소했으며 조사 자료도 미국에 넘겼다. 냉전이 도래하자 라브렌티 베리아는 731 부대로부터 입수한 각종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할 것을 지시했고, 스베르들롭스크에 대규모 생화학 무기 시설을 건설하게 되었다. 즉 731 부대의 연구 데이터가 소련의 생화학 무기 연구에도 공헌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여태 이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살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지만 2002년 8월 도쿄의 지방법원이 처음으로 731 부대의 존재와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한 후 731 부대의 만행은 대부분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2011년 10월 16일 731 부대 관련 극비 문서가 발견되어 731 부대 존재 부정론자들에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이 문서에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살포한 기록이 있었고, 살포한 날짜와 벼룩의 양, 1차, 2차 감염자 수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을 경악시킨 희대의 집단 살인 사건인 제국은행 사건은 731 부대 또는 731 부대와 같은 성격의 부대인 백부대의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당시 사용된 독극물만큼은 거의 확실히 731 부대로부터 흘러나온 물건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일본인 안에서도 피해자가 나왔다.
일본의 야망과 죽음의 공장이라는 책에 생체 실험에 참여했던 자들이 미국의 지시 아래 원자폭탄 희생자들을 마루타로 삼아 실험했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이 책은 상당히 신빙성의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다. 다분히 소련과 중국이 선전의 목적으로 부풀린 듯한 실험 희생자 발표 수인 3,000명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하링곤 전투에서도 731 부대가 활약했다는 이야기 등 다분히 증거가 박약한 이야기도 실렸다. 복원한 본부 건물은 현재 전시 상태로 개방되어 있다. 하얼빈시 핑판구에 위치해 있으며 택시를 타고 칠산이, 칠산야오를 말하면 찾아갈 수 있다. 입장료는 받지 않으나 대신 신분증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여권을 가져가야 한다. 하루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개방하며 내부의 설명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으나 한국어로 된 오디오 해설기를 빌릴 수 있다. 마지막에는 신분이 확인된 희생자들의 이름이 쓰인 방이 있으며 한국어로 된 이름도 찾을 수 있다. 2013년 5월 12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항공자위대 히가시 마스시마 기지를 방문해서 고개 비행단 블루 임펄스의 많은 T4 훈련기 중 하필이면 731이라고 적힌 기체에 탑승해 기념사진까지 찍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연히 그랬듯 의도적으로 그랬듯 명백하게 도발적인 행위다. 게다가 해당 기체의 파일럿 이름에 아베 신조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곳에서 애초에 이런 사진 촬영은 촬영 전 총리 관저에서 이미 여러 번 체크해 가능한 모든 오해를 배제하는 형태로 찍는다. 결정적으로 이는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된 모양이다. 자료를 대가로 731 부대의 부대원을 사면해준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731 부대가 이슈화 되는 것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731 부대에 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미국에서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4년 1월 21일 교토대학 의학부에서 731 부대에 가담한 관계자들에게 1960년까지 꾸준히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성제국대학에서도 1945년에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중국의 한 청년이 731 부대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인 526 부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했다. 2016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산에서도 생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다. 소련 국경까지도 위안부가 있었다. 반항할 경우 비밀리에 731 부대로 끌려가 세균 실험과 신체 실험 대상자가 되기도 했다는 자료가 발굴되었다. 2020년에 731 부대 대원 정보, 조직 기구의 모습이 상세하게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 만행 중 하나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연구는 서희종이 2014년에 발표한 논문 2편 정도를 제외하면 매우 지지부진하며 언론에서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편의대로 써먹는 일만 허다하다. 731 부대의 실험 장면이랍시고 인용되는 사진들을 보면 일본군 다른 부대의 실험 사진이면 양호한 경우고 1928년 지난 사건의 일본인 피해자들을 뜬금포로 731 부대 마루타로 둔갑시키고 731 부대의 구호활동 선전 사진을 실험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731 부대가 창설되기 수십 년 전에 1910년대의 부검 사진을 마구잡이로 인용하는 일이 허다했다. 2005년 MBC는 자신들이 러시아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중국 고어 영화 흑태양 시리즈 흑백판을 상영해 산케이 신문으로부터 광병적 반일에 매몰된 한국 매스컴의 실체라고 공격받았고 한국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결국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KBS 역사 저널 그날, JTBC 이규현 스포트라이트, 한겨레 등 여러 주요 매체에서 수차례 731 부대 관련 왜곡된 보도를 내보낸 사실이 학계 내부에서 지적되었다. 731 부대와 관련된 1차, 2차 자료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과거 한국의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퍼져 있었던 탓이다. 물론 현재는 원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과거 오용 사례들이 수정되지 않고 인용되고 있다. 731 부대에서 소련을 상대로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기밀 해제되었다. 전후 731 부대 구성원들이 전쟁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게 된 것은 미국에서 일본과 뒷거래를 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실험 결과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이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묵인하고 이들에 대한 면책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때 최대 피해국인 중국과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였고 냉전 시대라는 특성상 당시 자유진영이었던 일본이 자유진영 맹주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덮어주기 쉬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731 부대의 만행을 알리는 것에는 미국이 소극적이고 최대의 피해국인 러시아, 중국이 나서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공론화해줘서 다행이라는 평이 나왔다. 중국이 일본을 GDP 순위에서 추월하면서 나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생각 후 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사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기본시설과 극비문서 일부 그리고 731 부대의 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하거나 1950년대 발굴된 731 부대의 기록문에 관해 발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과거사 청산의 소극적인 일본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발표 자료는 1936년부터 1945년 5월 사이에 작성된 것들로 81권의 책자와 400여 건의 문서, 70여 건의 시청각 자료로 상당한 수준이다. 미국의 이러한 무기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일단 소련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까지 미국과 똑같았지만 그나마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기소까지는 했고 조사 내용도 미국에게 넘겼다. 그런데 미국은 731 부대의 연구 성과를 넘겨받아 이를 용인하고 심지어 생체 실험 자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전범 재판의 기소를 면제해 주기까지 했다. 미국은 731 부대가 아니라 일본에서 소수의 미국인이 생체 실험을 당해 살해되었을 때 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했다. 731 부대를 비롯한 자국민 이외의 사람이 생체 실험을 당할 경우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금전까지 지급하며 보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생체 실험 주범들에게 월급을 주고 실험 인원으로 고용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화학전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까지 요청했다. 미국이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종전 이후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대표되는 인재와 기술력이 절대 소련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 있었다. 독일의 일반 과학자는 물론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나치 소속 과학자도 거짓으로 신분 세탁을 해가면서까지 빼왔다. 때문에 특히 윤리적 문제로 구하기 힘들고 사법 처리 도중 소련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는 인체 실험 자료라는 점이 미국 입장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에 응했고 실제로 베르너 폰 브라운은 우주 경쟁의 주역이 되는 등 유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선적인 면모와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731 부대 외에도 방역급수부 휘하 생체실험 부대들이 여럿 존재했으며 그 중에는 난징의 1644 부대나 광저우의 8604 부대를 포함한 여러 부대들이 존재한다. 1989년 신주쿠의 유명한 공원인 도야마 공원에 위치했던 후생성 연구청사의 건설 현장 지하에서 100구가 넘는 훼손된 아시아인 유골이 발견된 적이 있다. 수술 및 총상 자국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 일본 정부와 후생성은 이 유골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아서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다. 이 연구청사가 있기 전에는 육군 군의학교가 있었다는 점, 지하에는 731 부대와 관련 깊은 연구실이 있었다는 증언 등과 신주쿠 구의원까지 나서게 되면서 결국 731 부대의 생체실험 지하 연구소였다는 도시전설 비슷한 의혹이 나오기까지 했지만 정부와 후생성은 끝까지 부정하고 있었다. 이 미스테리는 당시 군의관 간호사 출신이었던 이시이라는 할머니가 종전 후 미국으로부터 생체실험 은폐를 위해 마루타들을 모두 처형시키고 지하에 매장 후 그 위에 건물을 세워 들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밝혀졌다. 이후 후생성은 결국 일부를 시인했다. 후생성은 일본을 대표하는 의학기관이라 입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하고 계속 부정해왔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일본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도야마 공원이 있는 곳은 너무 무서워서 절대 살고 싶지 않은 마을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십수년 전만 해도 이 부근은 굉장히 어두운 동네였다. 다만 현재는 근처에 신오쿠보라는 한인타운이 있고 좀 더 가면 가부키초, 신주쿠라는 일본에서 1, 2위를 다투는 도심이 있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부동산 가격도 높은 편이다. 반면 이 도야마 공원 지역 주민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내기도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다. 중국에 위치해 있었던 만큼 당연히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고 그 외 연합군인 미국인과 러시아인과 식민지인 한국인 등과 기타 전쟁 포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인들은 범죄자, 공산주의자, 심지어 독립운동가 부류의 반체제 운동가들도 잡혀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또 이들 외에도 731 부대의 주둔지 부근의 지역민들도 세균폭탄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의 여러 군정서들에 소속된 독립군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온 경우로 추측된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규모는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씩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발굴되고 있다. 1998년 지린성 문서고에서 1467명의 특별 이송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후 731 부대의 세균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1500여 명의 피해자가 밝혀지면서 2010년 기준으로 3000여 명의 피해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또 1945년 9월에 잠수 항공모함을 이용해 미국 서부를 세균폭탄으로 공격한다는 밤의 벚꽃이라는 작전을 계획했으나 8월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되었더라면 미국 서부 지역 주민 수만 명이 희생되는 대참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항일 독립운동가 7명이 731 부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731 부대의 만행에 무관심한 사실을 보고 적잖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731 부대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관련 용품들과 기록들을 모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는 일화는 더욱더 충격이었다. 동북 항일연군 소속으로 활동한 이기수, 김성배 같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아예 서우는커녕 시민단체가 제사를 지내주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을 김일성과 동급인 사람으로 매도했다. 건국 훈장 수여자들 중에서 동북 항일연군 소속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고, 빨치산 진압에 적극적이었던 차일혁 총경 역시 동북 항일연군 소속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진영 논리에 휘말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 한숨을 쉬었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애초에 북한 정권 창립에 상관이 없으면 서운이 가능하고 광복 전인 1944년에 순국한 사람들이라 김일성과 관련이 없다. 당시 김일성은 소련으로 도망간 뒤였고 그저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동북 항일연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논리에 휘말려 입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731 부대에게 죽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31년 러시아에서는 파시스트 당이 들어서고 1932년 만주국이 건설되면서 일본의 치하에 들어가 하얼빈시 인근의 상황이 험악해졌다. 이때 그 악명 높은 731 부대가 같이 세워졌다. 일본에서는 731 부대의 러시아인 희생자들이 소련군 포로라고 날조를 하고 있으나 731 부대의 러시아인 희생자 상당수는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인이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하얼빈의 러시아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유대인 등등 상하이시로 피신한 후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호주, 미국, 캐나다 등으로 망명했다. 특별 이송은 만주 지방 일대에서 일본군 헌병대가 체포한 항일 독립운동가나 국민당 국군이나 공산군 포로, 외국의 첩보원 등을 대상으로 취조한 뒤 완강하게 버티는 인사들은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거나 항일 정신이 뼈에 사무치니 없애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이유로 생체 실험 자료인 마루타로 지정해 재판도 없이 압송하는 것이었다. 실험 재료가 모자란 탓에 애꿎은 민간인이 헌병대에 의해 731 부대로 특별 이송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731 부대 측에서 성별, 연령대, 신체 스펙을 명시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에 대한 특별 이송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항일전쟁 시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가인 살소의 조사에 따르면 731 부대 산하기관에 의해 수용당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총 4인이다. 중화민국 길림성 중국국민당 당무 제3독도구 108지부 서기였던 이광덕, 같은 소속 당원이었던 하가훈, 110지부 서기였던 장인천, 중국 공산당원으로 학년 전철원이었던 이우지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1945년 8월 13일 대외적으로 삼도화학연구소라고 불렸던 흑룡강성 감옥사시 만발둔 동북부에 위치한 731 부대 특별분대 산하수용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 이는 1945년 8월 12일 심야에 자행된 일본군의 수용자 학살 와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결과였다. 이광덕은 현지 학생이었던 이장청에 의해 구조되어 개철로원에서 위급한 상황을 면했다. 이광덕은 생존자 4인 중 유일하게 공산당 계열 인물이었던 이우지와 같은 수용실에서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도움을 받은 인연을 계기로 일본이 패망한 후 중국 공산당에 귀속했다.
하가호는 탈출 이후에 이름을 하종현으로 바꾸고 요령선 무순에서 줄곧 살다가 2018년 1월 20일 향년 9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731 부대의 탈출자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이다. 장인천은 탈출한 뒤에 간략하게 치료를 받고 흑룡강성의 하얼빈과 치치하얼에서 국민당 인원들과 상봉한 후 다시 원대에 복귀했다. 국민당이 중국 동북 지역에 조직한 지하군에서 군 병력을 지휘했다. 중국 삼강 지역에서 공산당 계열의 민주연군과 교전한 후부터는 그의 행방이 불명하다. 이우진은 구조된 뒤 소련 극동군 자무스 주둔군 사령부로 넘겨진 후 행방이 불명하다. 2009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도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이 제작한 기록이라 현 중국 정부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어 중국 정부의 등록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당시의 기록은 미국이 이시이시로로 대표되는 전범들의 무죄 방면 거래에 사용된 것이며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 중국 정부가 처음 의도한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생체 실험을 기록한 일로 등록할 수 없었다. 731 부대가 행한 인체 실험은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행해진 인체 실험과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인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같으나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다. 731 부대는 기본적으로 생화학 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군 부대였고, 인체 실험은 생화학 전술의 효과적 운영을 목적으로 군 내에서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다. 반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는 군부대가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인종 청소 및 절멸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었다. 그리고 행해진 실험도 무기 개발 목적보다는 의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험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이곳 역시 실험을 행한 이들이 친위대 소속 군의관이었고, 교도관들도 친위대나 국방군에서 차출된 자들이었음을 생각하면 사실상 군부에 소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긴 했다. 731 부대와 관련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는 당시 벌어진 비인간적인 실험 덕분에 현대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현대 서양권의 의학을 비판할 때 731 부대나 유대인 학살을 통한 반인륜적 실험으로 발전했다는 비판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의학계가 서양의학을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꺼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한국도 현대의학의 혜택을 보는 이상 731 부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궤변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앞서 말한 731 부대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해준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럴듯하고 자극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근거도 없이 퍼진 것에 가깝다. 무엇보다 731 부대의 어떤 실험 결과가 의학의 어떤 부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명확한 기록 자체를 의학 관련 저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등록된 731 부대 관련 의학 논문들도 행해진 실험들은 케이스 스터디 수준에 불과하거나 의학적 중요성이 크지 않는 실험일 뿐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 참고 자료로서만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731 부대에서 행해진 절대 다수의 실험들은 현대의학에 대한 유의미한 기여가 있는 실험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수준이기 때문에 731 부대의 실험이 현대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하기 어렵다. 애초에 일제가 731 부대에서 벌인 만행은 인명살상에 필요한 화학전, 세균전에 대한 실험이었고, 731 부대로부터 미국이 입수한 중요한 지식들과 인력들 역시 생화학 병기에 관련된 것이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죽일 수 있을까에 가까운 실험이었지, 사람을 살리는 의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미군 사령부는 731 부대원의 행동과 우편물 등을 살피면서 그들이 소장한 데이터가 세균전 연구에 소중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성국, 특히 소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일본 당국은 미국 측에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했고, 이시이가 주도한 세균 무기 인체 실험 보고서, 세균 무기가 농작물과 가축에 미치는 파괴 효과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이시이가 직접 작성한 20년간의 세균전 전면 연구 총결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8천여 장의 세균 무기를 이용한 생체 실험과 생체 해부, 병리학 표본과 PPT 등도 있었다. 실제로 세계대전기에 현대의학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731 부대와 같은 살상 실험이 아닌 부상자 치료, 상위 군인의 재활 등이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실험이며, 비슷한 사례인 유대인 학살 역시 우생학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어 제대로 된 의학적 실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살에 가까운 행위만이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의료적 가치는 거의 없다시피 한 끔찍한 역사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의 발전에 731 부대가 공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애초에 731 부대의 연구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욱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던 수준이었기에 사람을 살리는 데에 유용한 것을 찾았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